피부고민연구소 라니스킨랩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제가 다시 제 연구실에 돌아와서 스킨케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레티네일을 민감한 피부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민감해서 그런지 지금 이 영상 촬영 자체도 굉장히 민감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격 좀 무난한 새 피부를 만들고 싶다. 이 민감한 피부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고 싶다. 피부를 클린 슬레이트에서 새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티바 크림, 레티네일 크림을 사용하는 오늘의 피부의 카테고리는 민감한 피부입니다. 민감한 피부와 민감성 피부는 완전히 달라요. 그냥 저희를 민감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민감성 피부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적 요소를 가진 피부예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아토피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이 피부 표피가 굉장히 얇아서 모세혈관이 피부 표면 근처에 있어서 정말 혈관이 보이시는 분들, 피부가 굉장히 얇고 민감하고 트러블이 자주 일어나고 이렇게 누르면 자국도 오래 남아있고 어떤 자극이 더해지면 염증 반응으로 이어져서 만성 피부 질환이 되시는 분들, 이런 유전적 요소를 가지신 분들이 민감성 피부세요. 우리가 민감한 피부들은 후천적인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긴 피부를 민감한 피부라고 합니다. 이유가 기억날 수도 있고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를 가서 너무 피곤했다든지 면역이 약해졌다든지 미세먼지를 막 맞았다든지 잠을 못 잤다든지 어떤 피곤했다든지 어떤 이유로 얼굴이 한번 뒤집어져서 막 좁쌀 여드름이 났거나 막 민감하게 우들두들 간지럽게 됐거나 또 진정 관리를 하면 진정이 되는 피부, 이런 피부를 민감한 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후천적으로 민감해진 민감한 피부의 레티네일 관리를 할 거예요. 선천적으로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피부과 처방에 따라 연고나 크림을 사용하시고 피부가 일단 진정되면 그 스킨케어 루틴을 바꾸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너무 과한 화장품을 바르시거나 너무 센 관리를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요. 근데 저희가 후천적으로 민감해진 사람들은 원래 민감성 피부는 아니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민감해진 거예요. 그런데도 저희가 계속 저희를 민감성 피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모세혈관이 보이지도 않고 원래 아토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감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런 민감성 트러블이 반복되면서 그 흔적들, 모공이라든지 잡티라든지 우들두들함이라든지 좁쌀이라든지 이런 흔적들이 얼굴에 남아있으니까 계속 피부가 안 좋은 상태로 인식되면서 저희를 계속 민감하다고 여기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민감성 피부와 민감한 피부를 구분하는 법과 민감한 피부가 된 이유, 그리고 민감한 피부를 개선하는 방법 등은 민감성 피부병 관리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 뒤집어지고 근질근질하고 울긋불긋하고 가라앉았다가 다시 뒤집어졌다가 가라앉았다가 뒤집어졌다가를 반복하면서 피부가 칙칙하고 건조해지고 우들두들해지고 또 이런 결점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들을 해봤단 말이에요. 피부가 붉어지고 예민해지고 따갑고 트러블이 생기는 등 어떤 작은 원인에도 하나하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민감한 피부를 가진 여러분이 센 안티에이징 관리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에 잔주름이 늘고 색소 침착도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런 말들을 하죠. 피부를 뜯어내고 싶다고. 정말 이 피부를 싹 걷어내고 새 피부를 깔 수만 있다면, 잔디나 아스팔트를 깔듯이 새 피부를 착 장착할 수만 있다면, 클린 슬레이트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정말 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더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 피부를 다시는 민감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살살살살 관리를 해서 깨끗하고 좋은 피부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을 텐데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미 지난 경험에서 레이저나 필링, 각질 제거 등으로는 피부 민감성만 부추겼을 뿐 피부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한 어떤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겁이 날 수도 있어요. 물론 피부 타입별로 이런 센 관리들이 잘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레이저를 해도 바로 회복이 탁 돼서 세세포가 탁 장착이 되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뭐를 하면 할수록 피부만 더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나빠졌는데 민감하기 때문에 관리조차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감한 피부에게는 두 번째 기회란 없는 걸까요? 이럴 때
이럴 때 바로 구원투수처럼 등판할 수 있는 것이 이 레틴 A예요. 이 레틴 A를 저희가 쓰는 중요한 이유가 뭐죠? 세포 재생 주기를 빨리 해서 새로운 세포를 끌어올리고 올드 셀들을 빨리 빠져나가게 하면서 새 세포를 피부에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건강한 피부를 만들고 피부 주름도 없애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레틴 A의 부작용 역시 피부를 굉장히 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 이 레틴 A를 사용할 때는 레틴 A의 효과와 장점은 피부에 남기고 부작용은 피하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의 스킨케어 클래스에서는 민감한 피부의 레틴 A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틴 A를 사용하는 교과서적인 방법은 이미 정상 피부 편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민감한 피부 편에서는 비교과서적인 방법으로 레틴 A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마가 또 왔어요. 가볍게 세안한 얼굴을 토너로 정리를 해줍니다. 토너가 살짝 드라이 되면 레틴 A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 레틴 A의 도수 함량과 상관없이 무조건 완두콩 사이즈만큼 바르시는 거예요. 완두콩 사이즈만큼을 덜어내서 바르는데 이게 양이 굉장히 작잖아요. 이 얼굴 전체에 바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닷을 찍어주세요. 나누는 거죠. 약간 입가, 그 다음에 이 코끝, 눈 밑은 피해서 바르세요. 이렇게 분산해서 바른 후에 최대한 얇게 펴서 크림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최소 10분에서 20분 정도 이 크림이 단독으로 흡수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피부 표면이 다시 드라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여기까지는 정상 피부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완전히 드라이 되면 그때는 진정될 수 있는 크림을 바르는데요. 세라베 크림을 바르셔도 되고요. 이 피지오겔 중에서 인텐시브 페이셜 크림 이걸 쓰셔도 좋고요. 제이슨 비타민 E 또는 알로에 크림, 알로에 젤을 쓰셔도 좋은데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젤을 바르면 좀 간질간질하신 경우가 있어요. 크림 타입 알로에 사용하셔도 좋고요. 여러 가지 크림들이 많잖아요. 이런 시카페어도 갖고 있고요. 요즘에는 브랜드마다 전부 이런 시카 크림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아마 미샤 제품인 것 같은데요. 미샤 시카딘 하이드로 패치 크림. 이것도 피부 자극을 완화시키는 크림인데 이런 크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거의 모든 브랜드가 요즘에 이런 진정 크림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만큼 민감성 피부가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레이어 테라피로 할 건데요. 처음부터 모든 크림을 듬뿍 바르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모공을 막고 이 크림들이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얇게 한 겹 발라줍니다. 이렇게 펼치듯이 얇게 발라주시고 이렇게 하고 주무실 수도 있는데 간질간질하거나 아니면 건조하다 싶으면 두꺼운 제형의 크림을 또 한번 얇게 덧발라 주셔도 됩니다. 또 한 단계 바르고 그 다음 단계를 바로 발라서 뭔가 이렇게 덕지덕지 바르는 것보다 한번 바르고 이렇게 표면이 드라이 된다 싶으면 그 다음 레이어를 발라주시면 피부가 훨씬 숨쉬기도 좋고 편안한 상태가 지속됩니다. 민감성 피부 관리 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저녁에 레틴 A를 바르는 이 관리를 정확하게 딱 일주일 안에 끊으셔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스티바 A 크림의 함량도 다르고요. 피부 민감도도 다르고 또 제가 아무리 정말 이렇게 완두콩 사이즈 바르라고 해도 양을 더 바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 피부 민감도를 체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본인이 느끼시기에 이 크림을 바른 다음에 좀 피부가 붉어지는 거 같고 간질간질한 게 심하다 싶으시면 4일만 바르시고 버틸만 하다 하면 딱 일주일까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주일이 되면 이 관리를 딱 멈추세요. 정상 피부이신 분들은 레틴 A를 사용할 때 12주에서 24주를 써야 효과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정상적인 아주 두껍고 튼튼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저희는 이미 뒤집어졌거나 민감한 피부를 갖고 있는데 이 민감한 피부가 원인도 모르고 낫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으로 아는 원인을 주고 이 원인을 회복시킴으로써 건강한 피부를 새로 이끌어내려는 지금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일주일을 쓰시면 그 다음 일주일은 진정 관리를 들어갑니다. 일단 모닝 관리입니다. 아침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순하게 세안을 하고 토너로 얼굴 정리합니다. 피부가 너무 민감하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코튼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약간
토너를 얼굴에 살살살살 이렇게 두들겨 발라주셔도 돼요. 그냥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선크림을 바르시는데 피부 상태가 괜찮으면 니아신아마이드 세럼 정도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선스크린을 발라주세요. 다시 모이스처라이저를 바릅니다. 본인이 가진 모이스처라이저 중에 가장 순한 모이스처라이저를 바르세요. 너무 두껍지 않게 모이스처라이저를 살살 발라줍니다. 왜 선스크린을 먼저 바르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라니마우스의 선스크린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스크린을 바르고 그리고 모이스처라이저를 발라주세요. 될 수 있으면 화장을 안 할 수 있으면 화장을 안 하면 좋고요.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는 여러 가지 루틴 관리를 민감성 피부 관리편으로 업로드해 놓은 영상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민감성 피부 관리를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무조건 얼굴을 진정시키는, 본인이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얼굴을 진정시키는 모든 방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이 세라베 크림 한 통으로 일주일 버티는 거예요. 피부에 여러 가지 제품들을 쓰지 않고요. 평소에 쓰는 안티에이징, 세럼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이 세라베 크림을 얇게 여러 번 덧발라서 피부를 진정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냥 세라마이드가 들어있는 보습 성분으로 피부에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미 스티바 크림을 일주일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각질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각질들이 일어나는데 계속 밀어내지 않는 거죠. 이 스티바 크림을 사용하다 멈췄기 때문에 계속 밀어내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 크림 보습만 계속 하고 있어요. 뭔가 얼굴에 각질이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문질러서 그 각질을 떼어내시면 안 됩니다. 뭔가 달라붙어 있어도 그냥 두세요. 그리고 그냥 보습만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각질 제거를 하시면 안 되고, 그 달라붙어 있는 것들은 데드셀이죠. 그 아이들은 가만둬도 저절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보습크림으로 버티신 후에 다시 스티바 A 관리로 돌아갑니다. 한 달에 4주, 5주라고 봤을 때 2주는 스티바 관리를 하고요. 2주는 보습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모르는 자극으로 인해 뒤집어진 피부를 아는 자극으로 바꾸고 이 아는 자극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써서 피부 표면의 데드셀, 올드셀들을 밀어내고 새 세포를 위로 올려서 건강한 피부 상태를 만들어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예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한참 예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선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후천적으로 굉장히 표피가 얇아지고 너무너무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스티바 A 크림 한 번만 발라도 굉장히 자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 피부를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다면 그때는 스티바 A 크림보다 한 단계 낮은 이 레티날 크림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레티날 크림은 레티놀보다는 단계가 높고 지금 레틴 A보다는 한 단계 아래인 비타민 A 제품입니다. 이 마이셸 레티날 제품은 제가 워낙 좋아해서 이건 부담 없이 바를 수 있고요. 저희가 레틴 A 같은 경우는 피 사이즈 완두콩처럼 바른다면 이거는 완두콩 2개, 검은 콩 사이즈 듬뿍 바르셔도 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건 저의 재구매템이에요. 그냥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비타민 A 제품이죠. 아마존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 가격도 30불대로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 비타민 A들이 흔히 수입되는 제품들이 아니거든요. 이 한국에서도 레티날 크림이 나왔어요. 닥터 디퍼런트의 비타 A 크림 포르테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바로 레티날이에요. 처방을 받으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이 웹사이트 같은 데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도 좀 양을 제너러스하게 쓰셔도 됩니다. 닥터 디퍼런트의 레티날이고요. 이 마이셸 레티날이에요. 약간 색깔만 다르지 재질도 비슷하고 마이셸 레티날, 이 닥터 디퍼런트 레티날 발랐을 때 느낌도 좋고 비타민 A를 충분히 발랐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정 나이를 넘어서면 비타민 A를 피부 스킨케어 루틴에 사용하는 것이 이 안티에이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레티날 제품들을 쓰시면 좋아요. 저는 제가 한여름에 레티놀 관리를 하지 못할 때도 저녁에 레티날 정도는 바릅니다. 그냥 더 훨씬 부담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레티날의 장점도 있죠. 이 레티네일을 바르면 다른 항산화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레티네일을 바른 다음에 여러 비타민, 다른 무슨 안티에이징 앰플 같은 거를 쓰기가 나쁘지만 이 레티날은 좀 더 화장품에 가깝기 때문에 이 제품과 다른 제품들을 쓸 때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레티날을 바른 후에는 비타민을 바르셔도 되고요. 본인이 가지신 순한 모이스처라이저를 얼마든지 바르셔도 돼요. 역시 이 레티날도 일주일 사용하시고 피부가 조금 부담스럽다 싶으면 다음 일주일은 레티날 관리도 멈추시고 그냥 순한 보습제 한 통으로 일주일을 버티시기 바랍니다. 보습 진정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지우개로 지우듯이 이 모든 흔적을 싹 지울 수는 없겠지만 이 피부 민감성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건강한 피부 상태에서 적정 관리로 안티에이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관리법입니다. 피부고민연구소 라니 스킨랩 오늘의 스킨케어 클래스에서는 피부의 원인 모를 민감함을 걷어내고 새로운 세포를 재생시켜서 민감한 피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레틴A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레틴A 관리편에서는 40대 후반, 50대, 60대 갱년기를 지나치면서 급노화된 노화성 피부의 효과적인 레틴A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루틴 영상에서 만나요. 라니마우스 채널 구독하시고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스킨케어 루틴 찾아가시기 바랄게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피부 민감도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피부 민감도 테스트 질문을 몇 가지를 해볼게요. 언제 처음 피부가 확 뒤집어져서 나빠졌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나빠졌을 때 어떤 처치를 하셨나요? 그 진정하는 관리 후에 피부가 나아졌나요? 아니면 이 뒤집어졌을 때 진정시켜야 되는 시기를 놓쳐서 더 악화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피부가 편안하다고 느낀 적이 지난 6개월 안에 있나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모호하다면 언제 어떤 자극으로 뒤집어졌는지도 모호하고 원인을 알더라도 그때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면 제대로 진정 관리를 할 시기를 놓쳐서 피부 상태가 더 악화되었을 수 있거든요. 원인도 모르고 회복 과정도 잘 모르겠고 재발 과정도 모호하다면 제대로 된 관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모든 모호한 상태, 잘 모르는 상태를 아는 상태로 바꾸어서 민감성 피부의 악순환 루틴을 선순환 관리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민감성 피부의 악순환 루틴을 선순환 관리로 바꾸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이 모르는 자극을 아는 자극으로 바꿔줍니다. 자극을 받은 그 즉시 진정 관리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제 자극이 뭔지를 아니까 진정 관리할 시점도 알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이 루틴을 반복하면서 이 세포의 턴오버 주기를 빠르게 해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피부 세포를 만들고 지켜냅니다. 이 스티바 에이크림이 바로 모르는 자극을 아는 자극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이 레티네이 스티바 크림을 저희가 사용하는 이유가 뭐죠? 안티에이징, 주름살 감소 이런 거잖아요. 이 비타민 A 자체가 피부에 들어가서 피부의 세포 그 재생 주기를 빨리 해서 새 세포를 밀어내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근데 부작용 역시 있단 말이죠. 그 강한 성분이 들어감으로써 피부를 붉어지거나 가려워지거나 간지러워지거나 건조해지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자극이란 말이죠. 예상할 수 있는 자극입니다. 12주에서 24주를 쭉 써야지 주름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는 민감한 피부이기 때문에 이걸 주름 개선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민감한 피부를 정상 피부로 돌리는 악순환 고리를 끊고 선순환 관리로 돌리는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이 레티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그 이후에 주름살 걱정이나 색소 걱정을 시작해도 됩니다. 자극을 주고 보습을 주는 과정을 일주일씩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관리를 하더라도 어떤 고급진 관리, 어떤 돈을 많이 쓰는 관리를 하더라도 이게 하루아침에 아스팔트를 깔듯이 잔디를 깔듯이 이 피부가 새로 새 피부로 샤카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민감성 피부를 개선하기 위한 단계적인 방법을 쓴다면 이 민감한 피부에게도 반드시 두 번째 기회는 있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피부를 굉장히 심각하게 뒤집어 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원인을 유추해 봤지만 원인도 한 10가지가 나와서 도대체 뭐라고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원인으로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시간은 걸렸지만 그 피부를 재생시키고 지금 나름 제가 굉장히 좋은 피부는 아니지만 진정된 피부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문가적인 견해와 또 제 경험에서 나온 견해를 결합해서 하나의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제 영상을 보고 저에게 피부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조명빨이라는 게 있고 화장빨, 여러 빨들 제가 이렇게 실제로 봐도 나이에 비해서 괜찮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랑할 만한 피부 상태는 아닙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전문가적인 소견을 이용해서 자기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게으름이라는 게 있고 또 바빠요. 사람이 시간이 많다고 운동을 더 한다거나 관리를 더 한다거나 이렇지 않을 수도 있죠. 부지런함이 기본 장착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바쁜 직장인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화장이나 간신히 지우고 로션이나 간신히 바르고 잘 때도 많은데요. 제가 이번에 한국 출장을 다녀오고 또 저의 그런 나이나 위치나 이런 걸 모두 고려해서 여태까지 하지 않은 안티에이징 관리를 좀 해보려고 결심은 했어요. 한국에 가서 보니까 동네 피부과가 레이저 토닝 이런 게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흔들렸어요. 저 토닝 몇 번 받으면 얼굴이 굉장히 환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는 했는데 저는 이 플로리다 센 햇빛을 견뎌야 되고 그리고 이미 너무 민감해진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제 결론은 그냥 제 그나마 한꺼풀이라도 남아있는 제 피부 결을 지키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 가을에 심하게 뒤집어져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여태까지보다는 조금 더 부지런하게 저 자신도 자기 관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사람이 어디까지 좀 안 늙을 수 있는지 저 자신에게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니마우스 채널 구독하시고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스킨케어 루틴 찾아가시기 바랄게요.